전국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뿐입니다. 경북은 내년에 전면 도입하는데 대구는 예산이 모자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는 전국 꼴찌 수준인 무상급식뿐 아니라 급식실 근무 여건도 문제입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사람을 줄였더니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이 사회이사진을 비판했습니다. 은행장 자리 역시 다시 공석이 되면 겸직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쩍 차가워진 아침에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불더니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0도, 안동 5도, 봉화는 1도로 일부 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7도, 안동 16도, 봉화는 1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공기도 깨끗해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울릉도나 독도 등 일부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어 대기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함 또한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뿐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경북은 내년에 전면 도입합니다. 대구는 단계적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예산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전체 중학생의 58%인 3만 7천여 명에게 급식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따져 대상을 정한 겁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내년 모든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지금보다 인원은 2만 6천 명, 금액은 158억 원이 더 듭니다. 2020년부터는 단계별로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9년도에 전부 다 합니다. 중학교 다 하고 20년부터는 고1, 고2, 고3 이렇게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없는 업무들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업무 폐지를 통한 예산 확보도 같이 해서 그렇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대구는 중학생 6만 6천여 명 가운데 37%인 2만 4천여 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실시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 1개 학년이나 2개 학년 정도를 확대하고 전체 빠른 시간 내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 예산 부담이 커져 전면 실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시장이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좀 통 크게 또 과거의 전력도 있기 때문에 합의할 필요가 있고 또 단계적인 중학교 무상급식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가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전국에서 오직 대구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학교 급식하면 전국 꼴찌 수준인 무상급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급식실 근무 여건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사람을 줄였더니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급식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밥을 먹는 사람, 식사 인원이 1,700명이 넘지만 조리원은 11명, 그나마 1명은 2개월짜리 파견직입니다. 이곳의 조리원 1명이 맡는 식사 인원은 154명으로 대구시 교육청이 정한 식사 인원 140명의 조리원 1명이라는 행정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 인원 140명의 조리원 1명이라는 행정 지침조차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 인원이 800명인데
140대 1이라는 지침으로 계산하면 5.7명이 나오지만 5명만 고용하는 식입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모든 음식들을 각각 포장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식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포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0.7명이란 것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동 강도의 일들이 아닙니다. 0.7명이란 것은 한 사람의 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급식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무거운 식판을 혼자 옮기거나 뜨거운 음식을 급하게 맨손으로 요리하기도 합니다. 안전장치 없이 청소하다가 다치는 일도 잦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지난해 10명 중 7명이 허리와 어깨, 손목 등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찾았고 노동자들이 병원을 찾은 날짜는 연간 30일을 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없는 곳이 62%였고 그나마 식사할 시간을 주더라도 평균 21분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형태로 지금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작년에는 파트 제어도 써갖고 업무 보조시키다가 이제 올해는 없다 보니까 조금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내년도 대구 지역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임용 후보자 시험 경쟁률이 평균 4.95대 1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선발 인원 60명인 초등교사는 117명이 지원해 1.95대 1을 기록했고 유치원 교사는 8.73대 1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등교사 경쟁률이 지난해 2.58대 1보다 낮아졌는데 선발 인원이 지난해 4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는 탓으로 분석됩니다. 경북에서는 올해 초등교사 경쟁률이 1.0대 1, 유치원은 9.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이 채용비리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은 은행장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회이사를 비판하며 은행장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되면 겸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호 회장은 어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 사회이사들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이 아들 채용 비리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은행 사회이사들이 미리 감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김 회장이 은행 이사회에 박 은행장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도 했지만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들었다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금융당국의 말을 빌려 김 회장은 은행장 비리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은행 사회이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검찰 수사 등의 이유로 은행장 공백 상태가 다시 와 겸직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들일지 고민해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구은행 비리 고리를 끊고 투명한 경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은행 사회이사들을 압박한 셈입니다. 오는 19일 DGB 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입니다. 그룹 안에서 또 사회이사 사이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부터 20일 동안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안과 일정을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2일부터 열립니다. 12일에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합니다. 같은 날 역시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감사가 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국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각각 감사합니다. 오는 16일에는 경북도청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감사를 하는데 도청 이전 후 처음입니다. 지역 SOC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와 태풍 콩레이 피해 관련 복구가 쟁점 사항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날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대구 가정지방고등법원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17일에는 국회에서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하는데 전국 꼴찌 수준인 무상급식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예상됩니다. 오는 18일 육군본부에서는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국감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공군본부에서 대구에 있는 공군 군수사령부대회 국감이 열립니다. 오는 22일에는 국회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국감이, 23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뇌연구원과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해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오는 25일에는 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과 박정희 기념사업, 탈원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을 비롯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 경제와 관련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 국감에서 빠졌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안동시 옥정동 일대는 지난 2015년 한옥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안동시는 이곳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한옥 숙박촌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옥정동 한옥마을 지구는 동문동과 동부동, 율세동 등 일원으로 웅부공원을 포함한 옛 관아 주변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만 5만 9천여 제곱미터, 18,000여 평에 이르며 170여 가구의 전통 한옥 넉채와 근대식 목조 한옥 150여 채 등이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2015년 이 일대를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신축은 한옥만 가능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시는 한옥 신축 시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리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올 연말부터 22억 원을 들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하며 가로변 한옥 담장도 설치합니다. 안동시는 이곳을 한옥 젊은 숙박촌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개선으로 한옥 신축이 활성화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한옥 숙박촌이 형성되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시 재창조 및 도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청의 이 같은 희망과 달리 단기간 안에 한옥 숙박촌이 형성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옥정 지구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70, 80대 고령층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대 8천만 원의 신축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6천만 원 이상의 공사 비용을 들여야 하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도 걸림돌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주민들은 100%를 지원해줘도 이사비도 먹고 굉장히 애로 많습니다. 이대로 주는 게 우리 지역민은 편안합니다. 결국 옥정 지구가 아닌 외지인들이 기존 주택을 구입한 뒤 신축에 나서야 그나마 한옥마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의 도시를 내세우면서도 시가지 안에 한옥다운 한옥이 없는 안동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한옥마을 조성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우리 몸의 각종 질환은 유전자가 변이되면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속의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난치병을 치료할 원천 기술로 꼽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기술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소개합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체내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기술입니다. 각종 단백질 등이 결합된 이른바 유전자 가위가 환자의 몸속에서 질환을 만드는 문제 유전자를 잘라낸 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의 하나인 CPF1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CPF1은 문제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가이드 단백질과 제거하는 치료 단백질을 서로 결합해 만듭니다. 그동안 결합 효율이 낮다는 게 문제였는데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 기술로 효율을 최소 2배에서 최대 12배까지 높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유전자에서 공이 저희가 변형된 가이드 RNA를 썼을 때 유전자의 편집이 훨씬 증가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에 쏟아지는 큰 관심은 각종 유전자 변이로 생기는 희귀성 질환을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 기술인 Cas9로 노인들에게 많은 안과 질환을 고치는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CPF1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는 네이처에 실릴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또 다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5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19건, 경북은 같은 기간 300건의 아동대상 성범죄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대구는 198건, 경북은 285건이 각각 발생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대구 5건, 경북은 4건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단지나 공장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안전사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근 200m 안에 대구는 13개, 경북은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학교 안전 매뉴얼, 방독면 비치 같은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화학사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만 관리할 뿐 주변 학교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의 국세 징수액이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국세 징수액은 11조 4,822억 원으로 2016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세 총액의 5.6%에 이릅니다. 대구는 5조 9,140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북의 국세 징수액은 5조 5,68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해마다 하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큰 변화 없이 예산만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예산은 지난 2015년에는 9억 원이 집행됐고 지난 2016년에는 12억 원, 지난해에는 15억 원, 올해는 20억 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은 축제가 똑같은 주제로만 해마다 반복되는데 예산만 늘려가고 있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층 더 쌀쌀해진 아침에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불더니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0도, 안동 5도, 봉화는 1도로 일부 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7도, 안동 16도, 봉화는 1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공기도 깨끗해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울릉도와 독도 등 일부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면서 대기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점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0도, 영천 8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17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5도, 김천 2도로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상주 16도, 김천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5도, 영주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16도, 영주 14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함 또한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